자, 네 번째 강의 시작하시죠. 예, 4시간째 강의가 되겠네요. 네, 주피터 랩은요,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을 계속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번 수정해 봐야지 하고 수정을 했는데 저장이 돼버리면 기존 파일이 덮어쓰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이제 기억하시고, 저장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으실지 몰라도 나중에 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을 한다거나 그때 컴퓨터가 그냥 멎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은 이 탭 있죠? 이 탭을 여러 개를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탭을 여러 개를 열어놨을 때 이 커널이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생깁니다. 그러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 맥북 같은 경우에는 맥북은 닫았다가 다시 열면 계속 그 작업이 이어지거든요. 신기해요. 닫았다가 열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파이썬을 돌리고 있었는데 닫아요. 자리를 떠야 돼서 이 셀은 다음에 돌려야지 하고 닫았는데 열면은 계속 이어서 돌아가요. 신기한데 그러다가 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애써 적어놨는데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다. 자, 그래서 루핑을 하고 있었죠? 네, 루핑을 리스트에 대해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일반적일 테고 한번 해보죠. 자, 하이트, 키가 되는데 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문 루핑을 돌려보면 X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H를 써도 되고 뭐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X 아이템이죠. 여기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린트 X를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enumerate 다시 나오죠. 그죠? enumerate는 뭐예요? 리스트일 때 그 위치를 가지고 인덱세이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덱세이션 하나가 마치 변수 하나가 다시 생기듯이 인덱스라는 변수가 생기듯이 어, 작업을 역할을 해주는 것이 enumerate인데 enumerate을 일단 쓰지 않고 height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for를 돌려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타입 에러다. 리스트는 애초에 인덱스가 붙어 나오는 자료형이 아니에요. 인덱스가 붙어 나오는 자료형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다면 뒤에 가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덱스가 붙어서 나와요. 처음부터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리스트에는 애초에 인덱스가 생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의해서 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위치를 가지고 인덱스처럼 쓸 수는 있지만 인덱스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따로 호출을 하려면 여기 커멘트 아웃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우면 enumerate height 하는 순간 인덱스고 생기고 그 안에 내용들 아이템들도 이렇게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for loop 안에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규먼트 또는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가지고 반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person, 인덱스, 그리고 누구의 키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을 조합해서 다 스트링이죠. 지금 스트링으로 바꿨으니까 조합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온다. person 첫 번째 170이다, 두 번째 165다,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요거하고 근데 제가 두 번을 적어놨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는 다 같은 게 아니군요. 예, 제가 플러스 1을 해놨네요. 플러스 1을 해놓은 거는 이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좀 다른 게 프린트할 때 여기만 스트링이 되어 있죠. 여기만 스트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인덱스건 키건 전부 여기 플롯이었겠죠. 플롯과
인덱스는 뭐 인티저였겠죠. 인티저의 형태를 스트링으로 바꿔줬는데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person의 height하고 이 자리만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 퍼센트 있죠? 여기 퍼센트 자리만 남겨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여기 퍼센트 자리 퍼센트 요거는 꼭 써줘야 돼요. 써주고 여기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인덱스 순서대로 들어갈 순서대로 인덱스하고 x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자리에 이 값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출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재밌는 건 여기 이제 D는 숫자형이고요. S는 스트링이거든요.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또 다 출력이 돼요. D로 하니까 인티저가 됐죠. 그렇죠? 플롯으로 해볼까요? 플롯으로 하니까 플롯이 되었어요. 그렇죠? 실수가 됐고 그냥 스트링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하네요. 184.5로 나오니까 스트링으로 놔두고 여기도 스트링으로 할 수 있죠. 자, %s가 스트링이고요. %d는 숫자형이었어요. 그러면 역시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죠. 그렇죠? 같은 게 됐죠? 자, 인덱스 1 더해준 겁니다. 됐죠? 자, family라는 자,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family의 1의 아이템들을 원소 하나하나를 전부 출력을 해봅시다. for로op으로 출력을 해봤죠?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자 스트링으로 바꿔줬네요. 이것도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딕셔너리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키가 있어요. 키에 대해서 루핑을 돌려주면 됩니다. 자, 트래버스라는 딕셔너리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들을 보니까 아이템은 요 한 쌍을 말해요. 키와 밸류. 아이템들은 코리아, 서울, 재팬, 도쿄,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마드리드 나오죠. 키는 키만 뽑아봤죠. 키 하니까 코리아, 재팬, 포르투갈, 스페인. 자, 그럼 아이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루핑을 돌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인자를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두 가지씩 쌍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XY에 대해서 X는 뭐겠어요? 여기 키가 될 테고 Y는 순서대로 보면 여기 value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capital of key는 value다. 그리고 마침표까지 이렇게 다 더해줬어요. 앞에 우리 스트링 더해봤잖아요. 그렇죠? 더했어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스트링들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나오죠? 이것들은 다 스트링이다.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 서울의 수도, 죄송합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array가 나왔네요. array는 자, np, numpy라고 하는데 자, numpy는 여기 원래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줘요. numpy를 배우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근데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고 간단하게만 해보고 나중에 가서 다시 또 하죠. 네. 그래서 numpy에 대해서 하면 자, numpy는 뭐냐면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는 벡터나 매트리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2 곱하기 리스트하면 리스트를 두 번 출력해서 리스트로 묶어서 나타내줬죠. 그렇죠? 더해도 마찬가지고 그 숫자의 연산이 안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스트의 원소는 스트링도 되고 리스트도 되고 모든 게 다 리스트의 원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리스트의 연산은 그런 식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형태지만 매트릭스나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numpy예요. numpy를 딱 이렇게 임포트 이거를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임포트 하는 순간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load something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언어에서. 자, load나 마찬가지고 import 하면 numpy를 로드해라라는 뜻이고 as는 뭐냐면은 이거는 닉네임으로 np라는 닉네임 왜냐면 numpy는 길잖아요. 그런데 numpy에 있는 메서드를 써야 돼요. 그런 때마다 numpy something 이렇게 쓰기는
귀찮으니까 np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게 as np예요. 그렇죠? 이것도 독특하죠, 그렇죠? np 말고 뭐 nu로 써도 되는데 이게 약간 컨벤션처럼 돼서 numpy는 다 np로 다들 써요. 그렇죠? 뒤에 나가는 이제 판더 같은 경우는 pd로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약자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죠? np 그래서 numpy를 임포트 했어요. 그래서 np의 array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height, height를 array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height는 아까 뭐였어요? 리스트였죠, 그렇죠? height 갑시다. 우리 아까 새로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예, height가 height는 새로 시작한 다음이었네요. 어쨌든 그 height 리스트를 바꿔봐요. 뭘로? array로. 그렇군요. 예. 자, 드디어 나왔네요. numpy를 설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numpy를 설치를 해보죠. numpy는 어디서 설치를 하냐? 자,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눌러서요. 파워쉘을 또 한번 실행을 시키고요. 루트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pip install nump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다운로드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자, numpy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저도 numpy 인스톨 해본 지가 워낙 오래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스톨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셔도 돼요. 네. 자, 됐죠? 네, successfully installed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는데 pip install upgrade pip을 해라. 이 pip을 인스톨 업그레이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임포트 해봅시다. 이제 numpy가 임포트 되었고 height가 array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타입을 또 우리 쳐봐야죠. 타입 np numpy로 바꾼 height. 자, nd array라고 되어 있죠. numpy의 자료형이죠. 그렇죠? 리스트하고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x np height x에 대해서 string x 이건 똑같고요. 리스트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array가 이렇게 다차원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1차원이었는데 그렇죠? 자, 요거는 하이트의 숫자들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하이트고 100 미만의 숫자들, 물론 100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100 미만의 숫자들은 weight겠죠. 그렇죠? 짝을 지어놔 봤어요. 그래서 2D 2차원 array를 만들었죠. 매트릭스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한번 나눠 봅시다. 위에 것만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 x에 대해서 출력을 하라 그랬더니 자, 요거 행 하나, 요 행 하나 이렇게 출력이 되었어요. 마치 리스트에서 리스트 원소 하나씩 출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np의 endita라는 그런 메서드를 쓰게 되면 그냥 숫자만 출력해줍니다. 주르륵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조건문 중에 죄송합니다. 루핑 반복문 중에 while이 있죠. while은 어떤 조건에 해당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while이 있는데 while은 여러분들 다른 이제 패키지나 랭귀지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법만 좀 다르죠. for 문처럼 혹은 if 문처럼 컬런 들어가고 인덴테이션 끝. 그렇죠? i는 0인데 10보다 작을 때까지 출력을 하라. 이거하고 잠깐만요. 하나씩 더해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커널을 인터럽을 하겠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있어야지 10 미만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요거였죠. 뒤늦게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이거 뭐 하고 갔나요? 아까 했던 그렇죠? 인덴트는 빼주고요. 문자 보여줍시다. 앞에서 있었다라는 걸. 뭐가 있나요? 여기 있죠, 그렇죠? for i range 요거 가지고 오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다. 같은 거죠? 자, x는 1 놓고 여러분들 그 혼자서 파이썬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는 건데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강의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부담이 있어요. 예, 부담이 확 오죠. 자, x는 1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초기 값을 준 거죠. 그렇죠? x라는 것을 뒤에 써야 되니까 x가 4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제가 위에서 의도한 거고요. y는 초기 값을 주고요. 0이 아닌 동안에 하나씩 빼면서 출력을 하되 수정하고 있습니다를 출력을 동시에 해줘라. 그럼 76, 5441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 while문을 쓰는 예시죠. 간단한 예시. 중간에 멈추기와 건너뛰기가 있는데 브레이크하고 패스, 컨티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레이크는 뭐냐면요. 자, for 룹이 돌아가요. for 룹이 자, i가 range 10까지면은 0에서 9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i가 5를 넘어가는 순간 브레이크. 이 루핑을 깨라. 고리를 깨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출력이 될까요? 5까지는 i가 5까지는 브레이크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프린트가 되는데 6부터는 걸려서 5까지만 출력이 되죠. continue하고 pass도 있는데요. 예, pass부터 한번 볼까요? 자, range 10까지 0에서 9까지 해서 자, 그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거를 나타내죠. 그렇죠? 나머지가 0인 것들. 그럴 경우에는 continue부터 하는 게 좋겠군요. continue로 봅시다. pass는 그러면 continue예요. 그러면 continue는 여기서 뭐냐면 룹을 돌다가 if에 걸리면 룹을 그냥 계속 돌아라.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보기에는 패스 같은데 패스는 또 달라요. 그래서 쭉 돌리다 보면 자 봅시다. 0이 됐죠? 0은 나눗셈 2로 나누면 0이 되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그냥 컨티뉴예요. 이 프린트를 안 해요. 그렇죠? 컨티뉴예요. 그냥 계속 룹을 돌아라. 다시 위로 갔어요? 1이 됐어요? 0이 아니네? 컨티뉴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if continue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 i로 넘어가요. 그래서 1이 나오고 2는 continue, 3은 출력.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continue고요. 어떤 특정 조건일 때는 그냥 스킵해라. 액션을 스킵해라. 이게 continue고요. 그런데 패스의 경우에는요. 패스를 하면 돌려볼까요? 무시하죠. 그죠? 이거 무시되는 거예요. if 구문. 이거 is는 없으나. is는 없으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건문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얘를 패스해라. 조건을 줬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거죠.
또 내장함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죠. ABS는 뭔가요? Absolute Value겠죠. 그렇죠? Absolute Value 마이너스 하면 3이고 AI 컴퍼니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AI 컴퍼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컴퍼니 카카오 엔터, 네이버 클로바, SK, CNC 이렇게 있네요. 야, 이게 지금 뭔가요? 리스트죠, 리스트. 그렇죠? 리스트에 대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루핑을 돌릴 때는 enumerate 필요하다. AI 컴퍼니 enumerate 이렇게 보면 012 순서대로 나온다. 아니면 0이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AI 컴퍼니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리스트 변수인데 여기서 AI 컴퍼니를 따옴표를 쳐서 길이를 구하면 그죠? 이 AI 컴퍼니라는 스트링에 대한 길이가 측정이 되고 AI 컴퍼니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랭스를 구해보면 3이에요. 요소가 3개 있죠. 그렇죠?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3으로 표시가 되죠. AI 컴퍼니라는 이 리스트의 크기를 나타내요. 리스트 헬로라고 리스트를 작성을 리스트 1, 2, 3 작성해보고 자, 리스트 헬로에서 우리 한번 나눠보죠. 리스트 헬로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HELLO라고 다 스트링이 찢어져서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텍스트 마이닝 하실 때 전처리를 하게 돼요. 전처리를 할 때 전처리는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언어가 바로 텍스트를 사람의 언어가 바로 자료로 데이터로 변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숫자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처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전처리를 할 때 뭐 스태밍, 레마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그때 문제가 이게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나 함수의 결과가 리스트로 출력이 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입력되는 게 그냥 스트링에 이렇게 다 쪼개져서 나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단어가 단어로서 이렇게 토커나이징이라고 그러는데 토커나이징이 딱딱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알파벳으로 쭉 나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적어놨어요. 리스트란 명령으로 스트링 사이에 넣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알파벳이 쪼개져서 원소로 되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서 전처리를 할 때 이런 결과를 받으면 그때 상기를 해놓으세요.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은 파이썬에서 50% 이상은 자료형을 잘못 지정해 주거나 혹은 내가 넣어야 된 자료형을 넣지 않고 다른 자료형을 넣었을 때 오류가 생기거나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자료형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특히 모든 자료형, 앞에서 보여준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특이한 연산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류가 나버리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결과,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말 당황합니다. 예, 거의 디버깅을 못하고 손을 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형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시면 그 오류가 어디에서 오는지 대충 감이라도 잡을 수가 있죠. 자료형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리스트 1, 2, 3 이렇게 쓰는 것도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고 이것도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괄호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앞에서 얘기해 준 거고요. 자, 하이트 다시 나왔네요. 자, 맥시멈이 있고요. 그렇죠? 맥시멈이 있고 맥시멈을 털 리스트로 해서 맞죠? 맥시멈 함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라운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라운드. 그래서 1.888이었는데 이것이 1.8으로 라운드가 됐죠. 그렇죠? 헬프 라운드. 이거는 그냥 헬프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 라운드라는 이 기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프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하이트 3.
그러면 네 번째겠죠? 184.5 요거겠죠? 그것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출력해라. 그런 거죠. 인티저. 그렇죠? 그리고 height, sorted, height, reverse true. 이거는 이제 sort 하는 거고요. 그렇죠? sorted. 정렬하는 거죠. 정렬.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184 인티저가 됐고요. sort 된 거죠. 리버스로 됐죠. 리버스 true. sorted 된 거고. sorted height를 이렇게 sorted height라고 출력을 해본 거예요. 기본적인 함수들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있는 함수들 똑같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펑션을 만들 때 그렇죠? 이런 기본 펑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한 펑션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펑션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definition이라는 것을 앞에 두면 돼요. 그리고 인덴트 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함수 펑션의 이름 test variable argument, test var 이렇게 써주고 argument 인자들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를 넣고 그리고 이 별이 들어가면요. 별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몇 개의 인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넣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argv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은 그냥 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별 하나를 asterisk 하나를 딱 끼는 순간 인자가 몇 개가 입력될지 모르겠다. 함수의 인자 여러분들 입력하시잖아요. 데이터도 넣고 뭐도 넣고 인자 넣고 하시는데 그게 몇 개가 입력될지 모르겠다. 이 이후로는 앞에 asterisk를 붙이면 무조건 안 돼요. 오류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는 몇 개인지 모르겠다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수만큼 넣고 그 다음에 asterisk를 넣고 인자명 혹은 변수명 하나 넣으면 그 다음부터 몇 개가 아규먼트로 들어가든 다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프린트 첫 번째 인자는 f 아규먼트 맞겠죠? 그리고 아규먼트 이 argv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아규먼트에 대해서 출력을 해줘라 이런 거죠. 이제 아스트릭스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아스트릭스가 여러분들 어떤 코드를 보다가 아스트릭스가 나왔다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몇 개의 인자가 오든지 그거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아스트릭스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건 참고해요.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그래서 키와 밸류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 저렇게 asterisk 두 개를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쓰실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리하죠. 이걸 쓰게 되면 내가 인자의 수를 미리 지정해주지 않고 그냥 뭐랄까 플렉서블하죠. 많은 인자를 넣어주더라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계산을 해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펑션 우리가 만든 펑션에 이런 것들을 넣어봤는데 정리를 안 했군요. 첫 번째 인자는 뭐 야숲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파이썬, 달걀, 테스트라는 것들은 요 asterisk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자들이에요. 그렇죠? 더 넣으면 더 나옵니다. 자, 이제는 asterisk 두 개인데요. 그죠? 이것이 none, 없지 않으면, 그죠? KW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다면 그런 뜻이죠. 아까 딕셔너리 형태의 키가 있다 그랬죠. 키와 밸류가 있는 아규먼트인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 items 위에서 봤죠. 딕셔너리 형태에서 아이템 그러면은 키와 밸류 한 쌍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키 밸류를 받아서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ame 뭐 야숲이라는 이런 것이 있으면 출력을 이렇게 해준다. 스트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표시, 퍼센트 표시가 있고 순서대로 키와 밸류를 출력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거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예, 뭐 제가 바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나중에 피드백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몇 개가 오는지 모르는 경우 내가 랭스 모르겠다. 데이터 랭스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asterisk 두 개를 쳐서 그냥 포용력 있게 플렉서블하게
코드를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definition, 자 여기 전부 이제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square x라는 것을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걸로 만들어 보면 제곱을 하는 square 펑션이 있는데 이제 만들다 많아져. 이게 기본 함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린트 하니까 당연히 해줄 거고 shout라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어떤 말이라도 넣으면 거기에다가 느낌표 3개 딱딱딱 넣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return loud라는 걸 리턴 했죠. 거기다가 shout에다 졸려라고 했더니 출력을 해주겠죠. 다음에는 이제 shout 1이에요. 1은 또 마찬가지겠죠. 졸리다고 print yell yell yell은 어디 있나요? 제가 뭐 썼다가 지운 것 같은 yell이 여기 있네요. shout 1의 펑션의 결과를 yell에다가 집어넣고 바로 출력을 했네요. 졸리신가요? 네. 졸릴 수도 있죠. 아침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는데 혼자서 조용하게 운전하니까 차도 별로 없고요. 졸리더라고요. 여러분 졸리면은 잠시 쉬었다 오십시오. 인강이 좋은 게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멈추고 쉴 수 있다라는 거. 멀티플 파라미터, 여러 가지 인자 파라미터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word 1, 2를 넣어서 loud, 전류를 넣고 느낌표를 넣고 그리고 word 1, 2를 넣고 각각 느낌표를 붙여서 다시 출력해 주는 거고요. shout 3 했더니 이렇게 된다. 졸지 맙시다. 자,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에요. word하고 echo는 3예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그냥 제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3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게. 근데 이거 나중에 따로 지정을 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죠? word echo 해서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해보면 졸려 정말 졸린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echo를 5번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echo 3 된 것이 저기가 되죠. 덮여지죠. 5번에 의해서 그냥 5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비슷하게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그죠? 여기 하고 엔터 여기 뭐 프린트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게 뭐로 돼 있냐? 이렇게 n으로 돼 있다 그랬죠. 이것을 블랭크로 할 수가 있다. 아까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멀티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을 때 cap은 false다. cap은 false다. cap is true 일 경우에는 capitalize 되어서 나온다. capitalize는 뭐예요? 앞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cap은 false니까 이렇게 그냥 출력돼서 나온다. cap은 true 여기 있죠? cap true 해보면은 자 그냥 출력될 때는 소문자로만 나오는데 대문자로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죠. cap true. echo는 3. echo는 여기서 5로 바꾸면 5개.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정의되어 있을 때는 생략을 해도 정의된 대로 함수가 출력이 돼요. 하지만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바꿔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사전 정의된 인자들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람다 함수예요. 람다 함수. 람다 펑션은 중요합니다. 이거 람다 펑션 중요한데 람다 펑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펑션을 이렇게 사전 정의하고 데피니션으로 정의하고 이 펑션을 불러와도 되지만 즉석해서 펑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람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거의 뭐 3분 카레 3분 짜장인 거죠. 이렇게 과정을 미리 거치지 않고 조리 과정 거치지 않고 갖다가 그냥 부어버리면 밥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자 여기 펑션 안에 혹은 뭐 메서드 안에 이런 데 안에 하나의 펑션으로 새로 정의돼서 들어가는 게 람다 펑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까먹고 있으면 아노미에 빠집니다. 이게 람다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래서 아노미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람다 펑션을 현재 지금 만들지 않더라도 기억은 해놓죠. 그렇죠? 람다 펑션에 자 람다라고 우리 람다 펑션을 쓰겠다 이렇게 되고 워드와 에코를 받아서 계산을 워드 에코를 곱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그게 뉴 샤웃이에요. 정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뉴 샤웃 놀자 하고 3번 했더니 리절트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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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죠. 그렇죠? 자, 람다 스퀘어 아까 스퀘어 펑션 우리가 정의했었잖아요. 그 스퀘어도 람다 펑션을 쓰면 이렇게 훨씬 간단하게 x를 받아서 x의 스퀘어를 내주는 게 보내주는 게 스퀘어 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바로 펑션이 지정된 거하고 같더라. 하지만 이 람다 펑션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람다라는 이걸 써야만 이 펑션이 액티베이트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데피니션으로 정의한 것은 메모리에 남아있어서 샤우트를 계속 불러낼 수가 있는데 람다 펑션은 일회용으로 쓰는 거죠. 간단하니만큼 일회용이다. 그렇죠? 자, 여기 펑션 안에도 펑션을 정의할 때도 람다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턴 람다 뭘 리턴을 하냐? n의 a승. 자, n을 받았어요. n을 받았더니 우리 a승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a가 없는데 a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되죠. n 프로덕트 봅시다. n 프로덕트에 3. 자, n 프로덕트에 3을 집어넣으면 이 3은 뭐냐면 이 n이에요. n을 지정해 준 거예요. 아직 a 지정 안 됐어요. n 프로덕트 3 이렇게 됐을 때 x1이라는 펑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람다 펑션에 의해서 x1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그렇죠?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인자가 들어가는 게 n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x1은 a의 펑션이 돼요. 그래서 람다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신기하게 a의 펑션이 되고 n 프로덕트 3으로 n을 3으로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3의 2승, 그래서 9승을 뱉어주는 그런 펑션 x1이 완성이 된 거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람다 펑션은 그렇게 쓰인다. 그렇죠? x1은 그래서 펑션이다. 타입은 펑션이에요. 자, 맵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나중에 뒤에 applied 쓸 수 있는데 맵은 뭐냐면요. 맵은 여기 num이라는 지금 리스트죠. 리스트에 대해서 이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람다 펑션을 적용시키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소만 따서 루핑 돌린 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result list는 리절트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했죠. 맵을 통해서 하나하나 매핑을 다 해줬죠. 그렇죠? 뭐를? 람다 펑션을. 그렇죠? 람다 펑션을 매핑을 다 해줬어요. 람다 펑션의 내용은 원소를 제곱하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num이 또 있어요. num은 뭔지 봅시다. nums. 죄송합니다. nums는 리스트의 이름이죠. 그렇죠? 4시간째 강의를 했더니 녹화를 했더니 이제 슬슬 nums는 리스트 이름이에요. 리스트에다가 이 람다 펑션을 매핑해 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절트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리절트 리스트라고 하고 출력을 했죠. 출력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이것도 셀을 나눠 봅시다. 자, 1, 4, 9, 16, 25 다 원소별로 제곱이 됐죠. 그렇죠? 자, 코스는 파이썬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해놓고 리조트는 역시 매핑을 했어요. 코스에다가 람다 펑션은 끝에 이 느낌표 3개를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느낌표 3개가 붙어서 나오겠죠. 파이썬 자료 분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필터 이제 람다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num 여기 있죠. 그렇죠? 1, 2, 3, 4, 5 그래서 필터라는
요거는 이제 걸러내는 거죠.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는 게 filter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뭐 filter라는 함수를 나중에 쓰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린 연산으로서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집 펑션, 자, 집 펑션 왔습니다. 집 펑션 한번 보죠. 집 펑션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집이에요. 여러분, 집은 뭔가요? 파일 압축할 때 압축하는 게 집이잖아요. 여기서 집은 뭐냐면 이렇게 예,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집이라고 해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num 리스트라는 리스트와 string 리스트라는 리스트 두 개를 놓고 집을 해주면 이런 식의 1A, 2B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원소끼리 하나씩 짝을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언집은 반대로 그렇죠? 리스트 A를 언집을 하면 다시 풀린다. 그렇죠? 1, 2, 3라는 another list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기 마련이고요. 이제 집을 해보죠. num list, string list, another list를 해서 집을 해주니까 3개씩 묶이죠. 그렇죠? 그렇죠? another list 더하기 4. 자, 4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하고 여기에 4가 들어가겠죠. 리스트 안에 새로운 원소가 4가 들어가는데 집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4는 생략이 되죠. 방금 본 것처럼 제가 Shift Enter를 여기서 누르면 새로운 셀이 밑에 아무 셀이 없을 때는 새로운 셀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도 봤고요. 여러분, 요쯤에서 이제 또 네 번째 강의를 끝내고 세 번째 강의인가요? 네 번째 강의 맞죠? 그렇죠? 네 번째 강의 끝내고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요것보다도 좀 더 이제 발전된 것으로 기본을 배웠으니까 다음번에는 라이브러리도 배우고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앉아서 코드 리플리케이트 하시고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죠.